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위해서 모든 잡세를 폐지한다 그러놓고 결국엔 다시 모든 무명 잡세를 다 부활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저 모든 것들이 나라에만 이롭고 백성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대원군이 만들었던 긍정적인 것들을 다 폐지를 했는데 명분은 좋네요. 명분은. 명분이었습니다. 고종 얘기로 이제 가는데 예. 바로 그 두 개를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나는 그게 아주 포인트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한번 그거 좀 얘기해 예. 주세요. 앞에는 다 생략을 하고 예, 보통 뭐 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위민 정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역대 그 아시아의 왕조들이 늘 내걸었던 기치가 위민 정치였고 그렇죠, 그렇죠. 백성 하늘처럼 섬긴다. 그리고 고종 또한 이랬습니다. 마찬가지인데 말은 그랬는데 그런데 실은 매국. 실은 매국이었습니다. 이걸 예를 들자면 요건 뭐 먼저 요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상관없어요. 그냥 예. 자유롭게 얘기해요. 이거 뭐냐면 다 아시죠? 헤이그 밀사입니다. 1907년에 네네.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이휘종 그 밀사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이휘종이 그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잔인한 지난 정권의 학점과 부패에 질려있던 우리 한국인은 네. 일본인을 희망과 공감으로 맞이했다. 우리는 일본이 부패한 관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만민의 정의를 구현하며 정부의 솔직한 충고를 해주려 믿었는데 아니더라.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 책에서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배우진 않은 겁니다. 이거 왜 안 보여? 아니, 저도 이거 뭐 굉장히 예.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밀사들이 한 내용은 을사늑약의 뭐 부당성과 그럴 줄 알았는데 저거 보고 예.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거는 아주 또렷하게 예. 영인도 돼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인디펜던스지라는 잡지에 그대로 게재돼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대목만 쏙 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저도 볼 때마다 나는 우리 역사학계에서 도대체 특히 국사학계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부끄러움 숨기면 되나 이렇게? 정신 승리죠. 정신 승리해서 뭐 하려고요? 학자가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학자가 정신 승리해서 뭐 하려고 이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는 눈을 길러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보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시각으로 고종 정권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당대 당시잖아. 시각으로 그러니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 쓸 수가 있죠? 이럴 줄 알았는데 일본이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일본이 부당하고 일본을 저항한다 이거거든요. 저게 예. 이제 저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 어떤 학자가 누가 봤어요. 예. 근데 야, 이거가 있으면 이때 당시에 상당히 이게 상층부에 있었던 식자들 아닙니까? 예. 얘들이 일본의 통치를 스스로 바랬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안 되겠다. 숨겨야 되겠다. 예? 그러지 않고서요. 저거를 왜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안 가르쳐? 근데 이걸 발표한 사람이 동네방네에 있는 작은 지식인들이 아니라 바로 황제 고종이 보낸 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식이 저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조차. 네네. 고종 알고 있었나요? 저런 걸? 사람이니까 좀 알긴 알았겠죠. 근데 사료를 보면 알아도 무관했던 것 같아요. 누구 닮았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아니요. 한번 이제 대원군 저는 그 대원군이 했던 일을 갑자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개혁이라고 부른다. 1864년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64년입니다. 예. 고종이 그때 됐죠. 고종이 등극을 한 게. 그렇죠. 그 이후로 10년 동안 했던 걸 갑자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노론 일색이었던 그 국가 조직에 남인과 반별됐던 국민이 그럼 들어갔어요. 이제 풀을 넓힌 거고. 풀을 넓혔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강화를 합니다. 이건 뭐 직무형이라는 강화도에 있는 그 직무형을 네, 강병. 가고 그리고 포군, 그러니까 저 포자는 총을 소총수입니다. 그렇죠. 소총수를 전국에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양반들한테 면세를 했던 그 제도를 다시 바꿔가지고 호포제를 해서 각각의 집마다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매겨요. 그 당연히 이게 또 노론한테 그렇겠죠. 미운털 받겠죠. 그리고 또 이 강화도의 군사를 진각시키다 보니까 군사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성을 오가는 그 각 사대문화의 통행세를 받고 또 인삼세도 또 강화도 인삼세 또한 강화도 직무형 자체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그 군사 강벽까지 합니다. 이걸 황현이
대원군이 장성을 쌓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 멋진 표현이에요. 예, 예. 그 황해는 어떤 입장입니까? 황해는 중간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약간 근황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을 하는 근황파가 아니라 왕권을 약간 남인 그렇죠. 스타일이군요. 예, 예. 얘기했어. 자, 그런데 네. 실책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당백전을 발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쇄국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쇄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쇄국을 다 버렸는데 네. 73년 11월 4일에 서무 개친총 모든 사물을 짐이 지르 관장하겠노라고 밤에 고종이 선언합니다. 그렇죠. 저 사진이 30살 먹은 고종입니다. 오. 그러면서 아까 아버지 대원군이 만든 장성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적폐청산입니다. 그러니까 남인과 북인이 싹 빠져버리고 거기를 민시척적으로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진무영을 축소를 시키고 대원군이 진무영과 강화도 유수를 무관을 임명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문신을 다시 돌려버려요. 어. 그리고 거기서 뺀 군사들을 궁궐 파수꾼으로 만듭니다. 자기 개인 자기 개인의. 그 무의소라 그러는데 무의소 무영이라고. 그래서 이 덕수궁과 그때는 그러니까 창덕궁이었죠. 창덕궁 주변을 군으로 다 채워버립니다. 정조하고 비슷하네. 장영영 만든 정조하고. 그런데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네, 그리고 호포지를 폐지하고 군사세를 폐지를 버립니다. 다 노론의 이권에 한 거고. 그리고 노론에 기반을 했었으니까 바로 대원군이 물렸던 만동교를 부활을 시켜버리고 민시와 연합을 하고 정확하게 다 반대로 했네. 정확하게. 그대로 반대입니다. 수직선이 벡터가 있는 게 아니라 예. 바로 마이너스로 있던 거 플러스 돌려버리거나 이래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외적을 받을 한때 저항할 군사도 없고 그리고 또 치안을 담당할 경찰력도 부재한 상황에서 저는 이모군란이며 갑신정변에 동학혁명이 터지죠. 그래서 다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이고 곁따라서 일본군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위해서 모든 잡세를 폐지한다 그러놓고 결국엔 다시 모든 무명 잡세를 다 부활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저 모든 것들이 나라에만 이롭고 백성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대원군이 만들었던 긍정적인 것들을 다 폐지를 했는데 명분은 좋네요. 명분이 이렇습니다. 이분 다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운요 사건 아시죠? 1875년에 일본 군함이 한 척이 왔어요. 그 한 척으로 그때 신미양요, 병인양요 때 비록 전멸을 하긴 했지만 장엄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군함 한 척에 강화도 유수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듬해 강화도 조약을 맺을 수 없었고 대원군이 당백전을 다 폐지를 했다가 그리고 청전을 수입을 하죠. 저 청전이 뭡니까 근데? 청전은 네.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쭉 유행을 했었을 거래가 되긴 했었습니다. 뭐냐면 상평통보를 만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때 청나라 사신을 갔던 김육이라고 대동법을 제안했던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봤더니 청나라 돈이 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휘해서 싸질무지고 와요. 그래서 그게 왕의 윤허를 받고 이걸 유통을 시킵니다. 그걸 음성적으로 유통을 하다가 대원군이 양성화를 시켜요. 청전을.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1대5 정도였다 그러는데 상평통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많이 유통이 되니까 이걸 고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청전을 폐지한다. 화폐 개혁인데. 예. 근데 그게 사실 화폐 문제가 사실은 그 역사 공부하면서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죠? 네네. 근데 그거를 아주 잘 다뤘던데. 하루아침에 폐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바람직한 건가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경제 문제라면 경제 정책이라면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입안을 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떤 쿠션을 만들어 놔야겠죠. 근데 오늘부터 이제 세금은 상평통보로 받겠다. 오늘부터 저작거리에서 거래는 상평통보로 해라. 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왜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궁금하대. 여기서도 조금 그거는 그게 일단 명분은 나라에만 이롭고 백성에 해가 된다였어요. 그 이유는 명분은. 예. 근데 개인적인 저거는 그걸 통해서 얻는 이득이 없는데 저거를 했을까요? 이 사람한테는 이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모르고 무식해서 한 거네? 이거 관해서는 매국이 아니라 무능이었어요. 무능이네. 예. 무능과 무식의
그러니까 대원군이 그 고종이 친정을 한 초기 한 1, 2년 동안에 했던 정책을 보면 네. 뭐가 됐든지 대원군이 입안하고 시행했던 정책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적폐청산 그대로네. 이때 이유원이라는 영의정이 이유원. 이게 고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세금들을 폐지하라고 하는데 옛날 세금도 폐지하나요? 신설한 세금도 폐지하나요? 만 폐지하나요? 그랬더니 신설한 세금만 폐지하라. 얘기를 하죠. 그럼 딱 타겟이 분명해지네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전을 폐지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폐지하고 나니까 국고에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청전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폐기를 해버리고 상평통을 들여보려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이때가 유통을 다 청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당 오전을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저는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게, 예. 대원군이 그런 정책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 경복궁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결국 왕권 강화를 위한 건데, 그 큰 흐름은 결국 아들을 위한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아들의 통치의 기초를 놓아주는 거. 근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건 자기 자산을 스스로 버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시력이 여기까지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눈앞에 달콤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 재미를 고종이. 고종이. 그러니까 그거에 팔려가지고, 예, 예. 아버지가 지금 깔아주고 있는. 깔아놓은 게 1층밖에 안 썼으니까 자기 빨리 10층으로 가고 싶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리고 예,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백성을 위한다면서 대원군이 만든 세금들을 다 폐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지어 완도에서 우뭇가사리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우뭇가사리까지 세금을 붙여요. 그렇죠. 온갖 무명 잡세를 다 붙여서 그 세금을 거둔 다음에 문제는 그게 호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내탕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 사금 그거서 고지적 하신 것도 나는 굉장히 예리한 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게 예. 원래 국가 예산으로 다 하게 돼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예. 먹고 계속 다 내탕금.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지금 고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뭐 밀사를 보낼 때 자기 상금을 했다. 예. 이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아주 처음부터 그런 짓을 그냥 공사를 구분 못하는 거죠. 적은 고에 꺼내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렇지. 기록을 하고. 근데 이게 이 고종 후기에 보면 상소 가운데 그런 내용이 많아요. 왜 공사 구분이 없는가. 이런 상소가 굉장히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게 바로 공사 문제인데. 예. 우리는 임금 자체가 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조선- 사가 있죠. 그럼요. 그 조선은 뭐 이렇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성리학으로 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을 원격 구분을 하고 왕권을 함부로 통제할 수가 없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론과 부하고 민씨와 협잡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총괄군을 불러들여서 이제 이런 난이라 부르는 것들. 저런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겠죠. 그러죠. 문제는 뭐냐면 네. 이러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백성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다 벌렸고 그래서 결국에 이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게 1894년 10월에 동학혁명이 터지고 나서 그렇죠. 그때 갑오 개혁을 이제 즈음에 이제 일본의 이노ue 가오루가 메이지 유신의 좀 주역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전공공사로 와서 고종과 민비를 면담을 합니다. 이때 군주권에 대해서 이제 이노ue 가오루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민비와 고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주권이란 군주가 백성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탈리하는 권한이 바로 군주권이다. 전 믿어지지가 않네. 이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대로. 그래서 이노ue 가오루가 군주권은 전하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먹히질 않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예. 오늘 뭐 약간 아쉬운데, 예. 화도 좀 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역사 속에 우리가 예. 아는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네네. 사실 그게 다 망해가는 사건들이죠. 예, 그죠? 한번 이제 망국사 이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망국사를 제대로 봐야지. 네, 맞죠. 그래야지 다시 한번 망국이 안 당연히 되는 그런 거죠. 건데 지금 오늘도 시간 때문에 말씀 다 못 드렸지만 네. 오늘 남은 것까지 해서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책 제목처럼 네.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는 매국 정확히 구체적인 매국의 실체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매국으로 가는 과정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사실은 예. 그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예. 매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공과 사가 정말 체화된 임금이었으면 그 나라가 망할 때 최후가 예. 그럴 수는 없죠. 끝으로 제가 그 정리한 걸 읽어드릴게요. 왜 비운의 계적군주라는 고종의 허상에 감춰진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 책을 정리하자면 5가지인데 하나,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백성을 학살하다. 맞아요. 둘째, 온갖 세금으로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다. 셋째, 국가 자원을 팔아 자기 금고를 채우다. 넷째, 혁신을 거부하고 개혁 세력을 몰살시키다. 마지막으로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까 제가 얘기한 예. 건데 그 포함돼 있고. 네네. 그, 전투 한번 치르지 못한 무능한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팔아먹은 매국의 실체를 굿.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저기 오늘 긴 시간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주 한 번만 더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